부산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김해 총무병이니까 그리고 또 모이신 분들도 일반 군차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우리 보유사 분들이 또 중심으로 많이 오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해 예정사 김해 포교원에 서 있는 방법인데 밀양에 가면 밀양에 예정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서 있는 경우고 현재는 검사 승보박물관 부관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인연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 역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역사하는 스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은 전공이 역사네 이렇게 천만 저는 전공은 불교입니다. 불교고 부전공이 역사고 그러니까 역사만 하는 스님이 아니고 역사도 하는 스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가야 불교입니다. 혹시 가야 불교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서 김해 김치, 김해 허씨, 인천 이시 계십니까? 네. 많으시고. 공동이면 서너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김해 김치라서 우리 가락종친에 김해 가락종친에 가서 가면 이제 이 어른들은 2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개 가족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김해 김치가 많고 이렇게 대통령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김해 김치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 반은 그냥 사라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해운대죠. 해운대의 정체성이 뭘까요? 해운대 역사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 조선, 고려, 그 이전 삼국 이렇게 쭉 올라가면 해운대는 어떤 지역일까요? 가야. 그렇죠. 울산 일구까지는 신라인데 여기는 가야인데 특히 이제 동네에 가면 혹천동, 고궁군도 이랬는데 제가 그쪽 사는 사람들한테 그쪽 국자들한테 여기가 정체성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야의 후예들이 가야인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가야는 나라는 비록 좀 작았고 육가의 연맹체가 이랬지만 그 가야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가야는 민주주의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고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확립되어 있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삼국 중에서 문화는 가장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초기는 신라가 나중에 삼국 통일을 했지만은 초기는 신라가 가장 비빌거리고 그 삼국 사기 이런 초기 기록들을 보면 가야하고 싸우고 맨날 가야한테 깨져. 그리고 실질곡국 엄절벌국이라고 하는 그 두 이제 그 지방국이 신라에 속해 있는데 싸울 때 이게 파사이 이사금 때인데 이 중재가 안 되니까 파사이 이사금이 수로왕을 청해가지고 이놈들 말 안 듣는데 중재 좀 시켜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수로왕이 직접 행차해가지고 그 중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중재가 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일종의 이제 연회 잔치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관리 중에 하나가 거기에 참석을 안 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수로왕이 밑에 사람을 시켜가 그럼 죽여라. 이건 뭐냐면 너무 나라에 가가지고 너무 나라 백성 말 안 듣는다 해가 살리나 죽이라 할 때는 어때요? 굉장한 거죠. 그거는 요즘으로 보면 내정 간섭 이런 내정 간섭이 없어. 그거는 그만큼 가야가 신라를 능가하는 힘이 있었고 그 근원에는 이 가야의 문화, 가야의 철기 문화 특히 그리고 가야는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부산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 해수부가 내려온다는 당연히 부산은 해양 도시의
수도고 이제 북부 강내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당연히 해수부가 내려와야 되고 예, 해양을 제패하는 자가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우리가 이제 패권국 전 세계에서 그 최고의 패권을 가지려고 하면 기축통화 그러니까 달러 같은 이런 걸 가져야 되고 그럼 자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해양 항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이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가 저 남아메리카부터 해가지고 여러 항구들을 사들이고 그 제3세계도 막대한 돈을 뿌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해양을 다 지배하고 나면 그러면 전 세계의 물동량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나 이런 것으로 만약에 100km, 1000km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배는 최소 6배, 지금은 뭐 6배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양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서도 절감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도는 사실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륙의 끝이자 해양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저 밀려가지고 키티모티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막 강대국들이 한 놈은 늑대고 한 놈은 하이에나고 한 놈은 사자고 한 놈은 호랭이고 이 주변국들이 느글느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외교를 하고 또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가는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K 한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스님은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연기법을 배우고 인과를 배우잖아요. 이 우주는 우리가 인문학적인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인문학적인 여러 법칙들도 있고 이렇지만 이걸 전부 다 세밀히 분석해가 나눠놓으면 전부 다 인과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건 우주 전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인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든 경제든 정치든 사람의 일이든 전부 다 인과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천송민족이고 이스라엘도 천송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천송민족이라 하는데 그 시작부터가 좀 꼬롱해. 그리고 우리처럼 홍익인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복속하고 공격하고 이런 선민사상, 평등사상이 아니고 선민사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2000년간 끌어오다가 이제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도 매일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물론 중간에 이제 굉장히 번영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 안에 군사나 그 다음 정치나 경제나 이런 강대국이지만은 아직 완벽한 개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K 히스토리 마지막은 K 히스토리 홍익인간 제2화로 꼽힐 것인데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어떤 서사가 있습니다. 인과가 완전히 발현이 되려고 하면 소위 이방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인이나 국가의 부흥이나 세상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미래는 그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든 드러난 이야기든 서사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보니까 다 인생 역정이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근데 그 서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부처님 법을 함께 배우고 수행하고 또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위 그는 여러 가지 파고를 다 넘어서
이제 상화해서 이렇게 이제 원숙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서두가 길었는데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PPT가 100장이 넘습니다. 100장이 넘고 원래 1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강으로 이렇게 목차에 보면 10가지를 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하려면 사실은 10시간 해도 안 됩니다. 네. 저한테 이제 역사 선생님이 이래 해주십시오 하면 자다가 못 되기라거든. 가야 얘기하면 누구든지 저한테 잡히면 그냥 서너 시간 아침에 와가 찬장 먹다가 점심 먹고. 그래서 이 가야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소위 두고 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학위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제 학교에서도 저를 야매라고 못해.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공유하시고 또 이 자료에 사진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많이 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국보죠. 국보 91호. 근데 경주 박물관 소장입니다. 김해에서 출토됐는데 김해 박물관이 있고 경주에 있어. 그러니까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만, 적재, 적소에 있어야만 가장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김해에서 이렇게 도박해도 경주에서는 뭐 보물 국보는 엄청 많은데도 김해는 상당히 없거든요. 왜 그런가 김해는 외침을 많이 받았고 특히 임난 때 완전히 박살이 났어. 그리고 김해의 좀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때 이쪽에 이제 왜군들이 이쪽에 진주하면서 다 장막을 치고 이래 하면서 김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이고 쫓아보내고 이래가 소위 부역하고 동조하고 이런 백성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선조가 일종의 이제 글을 써가지고 야 넘어와라 이렇게 회유할 정도로 그런 좀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문화재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 가야는 저는 육가야 연맹체인데 민주주의의 원형이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와 유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가인 후지가가 있죠. 거부가 어디를 내기느라 하는 그 후지가를 할 때 가락곡기에 보면 200~300명의 사람들이 와가 노래를 부르고 발을 굴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떼창이고 칼군무예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우리 칼군무를 하고 떼창이래 뭐 외국 가수들 와가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가수들 저 콘서트 하면 막 대중들이 함께 떼창하죠. 그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K 문화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인가와 연기적으로 이게 다 근근히 면면이 내려오다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폭발함.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에 뚝 떨어지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진절 중에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 이런 건데, 자 저는 이제 목걸이 지금 껴도 좀 크기는 하지만은 뭐 저거는 몸으로 지정된 건데 김해 박물관에 하면 저는 목걸이 쎄습니다. 천지 빛깔이나 그리고 뭐 반디, 귀걸이 이런 거 보면 요즘 껴도 세계적으로 뭐 저 이탈리아의 그런 명품 그런 것보다 전혀 비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 추석 차례의 시온이 서로와 함께 차를 올리는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추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차례라 하죠. 그 차단다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익이라 하면 조선시대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 성호사설은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그 백과사전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기록의 민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조선왕조실록 이런 방대한 기록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최초의 금속활자, 직신 재료들이라든지 이 금속활자가 놓았다면 그냥 놓은 게 아니고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뛰어난 기술력이 계속 전승되어 왔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9월이든가 어디 신라의 그 성덕대왕 신종 있죠. 애묘종 그 타종을 한다고 합니다. 에이펙
이제 그 기념으로 해가 관련해가. 그런데 그 성덕대왕 신종 그 종고리, 그 무거운 종을 걸었던 고리새, 그게 이제 날랐다 해가지고 옛날에 전에 수십 년 전에 포항제철에서 하고 최고의 기술력을 해가 만들었는데 걸어보니까 축 처지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원래의 그 고리를 다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의 고리가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포항제철도 없었는데 그 정도로 뛰어난 금속 그런 합금 기술과 제조 기술을 가지고 가야의 철도 보니까 가야의 재련법이 철 재련법이 대륙 중국이 아니고 인도에서 왔더라. 이거는 홍익대 박장식 교수가 논문 쓰고 다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사라졌지만 가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가야 유산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로 왕릉에 가보면 저런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 저거는 1959년도만 해도 수로왕릉 앞에는 저렇게 정각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저 정각을 밖으로 하고 저 무인석은 이제 안으로 넣고 이렇게 지금은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지금의 시점으로 역사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이 수로왕과 후왕하고 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고조선 시대 사람하면 그냥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 만들어 있고 우리 옛날에 원시소년 똘비처럼 돌베개로 이래서 할 줄 알죠. 천만에 만만에. 옛날 사람들 옷은 지금 우리가 세계의 최고의 아름다운 옷이다. 파리에서도 그런 옷 없어. 거의 그 망사와 같은 옷이 옛날에 있습니다. 거기에 금실로 낳고 호황에도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단한 의식주를 가지고 있고 진짜 물론 컴퓨터 이런 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고 있죠. 보면 고대 로마 시대에 컴퓨터가 있었다. 그거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시점으로 지금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고대인을 바라본다. 그래서 고대인은 우리보다 조금 IQ가 낮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에 부처님이 현대인입니까 고대인입니까? 예수님이 현대인입니까 고대인입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전부 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어떤 그 시기적으로 해가 역사의 어떤 뭐 그런 발전설을 얘기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인과에 의해서 역사는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훨씬 지혜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자연과 직접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개발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해.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이 아는 게 많다 이렇게 해도 깊은 지혜는 고대인들보다 부족하거든요. 자, 이제 가야불교 김해 장유사에 모셔진 장유화상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아셔야 되는 게 특히 포교사분들은 우리 불교 역사뿐만 아니고 역사를 쭉 알면 이 연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를 알면 그 근원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알면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정신이 있습니다. 핵심 코드가 있어. 그래서 세상은 어떤 핵심적인 자산, 근원에 대한 자산,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면전한다 이렇게 하고 아는 사람이 우리 포교사들 일반 불자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다 주도하죠. 네. 여기서 뭐 아주 대단한 분들은 일반 불자들 막 10명, 100명 안 생각하고 다 소리 씹어먹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역사도 너희는 마찬가지예요. 스님도 처음에 역사 모르고 이럴 때는 교수님 만나면 막 움찔움찔했어. 네. 그리고 뭐 조금 알아가 그러나 쓰는데 막 눈치 엄청 났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핵심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시각이 좀 열리니 이제는 교수님 어디 없나 이래요. 근데 총장님이랑 누구 좀 입하고 하자. 그래서 이건 뭐 지자랑이 아니고 알고 보면 지자랑인데 최근에 이제 병원 소에 맞다 보니까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많이 오고는 문화재위원들이요. 한 번은 변호사의 부산 문화재위원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쭉 제가 하여튼 주임스님이 한 계셔가 제가 대타로
차 한 잔을 먹는데 마침 누가 또 역사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광개토 대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가야 전공이기도 하지만 광개토 대왕도 전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얘기를 하니까 한 5분, 10분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스님 뭐 알겠노? 라면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점점 빠져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걸렸구나. 이래가지고 차 마시면서 한 1시간 다 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런 거 세상 많은 놈이 해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틀리거나 왜곡되거나 나쁜 걸 해먹으면 뭐라 합니까? 사기꾼. 근데 바르고 옳고 세상에 유익한 걸 하면 그것은 우리 홍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야불교는 이런 흔적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아는 상문사의 가르기 이외에도 그 이외에도 이렇게 선생님 여기 지금 다 못 썼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역사는 무엇이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기도 하고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 역사는 이긴 사람들이 지 맘대로 쓸 수 있습니다. 패자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침공 명분이 여러분들은 뭐 유대인이나 나토 이런 데 알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푸틴이 소위 뿌리만 거야. 우크라이나가 내 말 안 듣고 자꾸 미국이 붙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딱 침공 명분이 여러분 세상에 잘 안 알려진 명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는 원래 족보가 없는 놈들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저기가 정체성이 없는데 옛날부터 해가 우리 러시아에 빌붙어가지고 동건, 제국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놈들이 이제 어느 때부터 해가지고 지소리 내고 큰 소리 치고 반역한다. 그래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격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시에 어떤 시에 들어가면 박물관은 다 박살냅니다.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다 뺏어갔습니다. 역사를 뺏어갑니다. 그 역사를 뺏기면 영토는 잃어도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역사를 잃으면 결코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쿠르드인이라고 있죠. 쿠르드인이 한 4, 5천만 우리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동하고 터키하고 이렇게 쭉 흩어져 사는데 쿠르드인들은 지금도 자기의 족보가 없고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용만 당해. 너 독립식 기숙회가 영국이 좀 이용해가 먹고 써가 버리고 미국이 이용해 다 차보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자기 역사가 없으니까 뭉치지도 못해. 그래서 역사는 그 나라의 혼이고 정신이고 중심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의 동국 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침탈이나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역사를 침탈하고 나서는 나중에 실질적인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뺏기면 나중에 결국 다 뺏기게 된다. 가야불교는 이런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많이 외웠죠? 선생도 지금 옛날에 학창시절에 딱 외웠지. 고려, 소수, 이망이, 인양 해가지고 막 그래. 다 외우는데 역사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그 이전에 것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물이 나타나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문헌이 나타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에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제 찬장모에서 들어보니까 반야신경을 하시더라고. 근데 반야신경에 보면 그 안이비설 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안식의 경계도 이렇게 하죠. 그럼 맞나? 여러분도 의문 안 가져봤죠? 그냥 외웠죠. 순수하게 신심 있게 외웠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눈의 경계가 아니고 안식의 경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 육근, 안이비설 신이죠. 색성향미 촉법 육진이죠. 그 다음에 육식이잖아. 육근, 육진, 육식 이게 우리가 1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의 경계라고 하면 안 되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안이비설, 신식, 의식
이걸 줄여가지고 안식에서 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단에 이거 수령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홈페이지나 종단 홈페이지나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포교사 전국 모임에서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 교리 속에 왜냐하면 계획하는 것은 이거는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세계를 만드는 근본적인 철학적인 토대가 18개인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줄 잘 몰랐잖아요. 오늘 스님이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고 이런 분도 처음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리를 말씀하신 것 중에는 처음에는 잘못된 관념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처음 깨닫고 나서 그걸 쓰라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부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는 신이 창조했다. 브라마가, 이슈와라가 창조했다. 이게 부처님 빼고 모든 사람 다 그래 믿고 있는데 부처님 혼자서 그래 해봤자 이게 안 통한다 이래 본 거야. 왜냐하면 중생의 관념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관념도 보면 거대 관념이 있고 미세 관념이 있고 관념도 여러 질이 있는데 이거 무슨 색입니까? 깜등색이죠. 검은색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교 심리학이나 진짜 이제 선으로 물어 들어가면 이 집 볼펜이 검정색이라 켰나 우리가 합의행위다. 우리가 배우고 합의한 거죠. 이 검정색이라는 논리적인 근거, 정합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대 관념에서는 미국 사람들 왜 블랙이라고 하고, 우리는 검정색이라고 하고, 중국에는 흑이라고 하고, 다 그렇게 통일해가 쓰잖아요. 그러나 은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약속에 의해서 합의된, 관념에 의해서 합의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런 고정된 관념의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관념을 한번 의심하고 해체하고 그랬을 때 바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실은 진리를 드러내었다라고 하지만 그 첫 번째는 관념을 부수는 것부터.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 일성이 뭡니까? 난 아트마 이렇게 했어요. 아트마,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 94종의 외도를 깰 때 첫 번째가 뭐냐, 일성이 이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그런데 지구에 반 내지는 그 이상은 어떻습니까? 신이 창조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 자, 오늘 이거 얘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상호사 여러분들이 쭉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스님. 이런 스님도 이런 스님은 제가 사실은 이 가양 불교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스님께 좀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을 빛낸 인물 100인 중에도 들어있고 이래가. 그런데 이런 스님은 제가 그냥 학성, 이제 책을 쓴 스님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 저는 또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선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는 내가 죽을 때는 내 묘비명에는 그냥 선사라고 써주면 좋겠어. 그런데 다 우리 스님들은 선에 대한 로망이 있고 선사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스님은 학성 정도로 봤는데 아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스님은 선사 중에 선사고 한국 불교에 우리가 원효 의상 스님부터 해가 쭉 큰 스님들이 있지만 그 스님들과 견주어 봐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스님입니다. 오늘 처음 듣지요? 이런 스님을 제대로 연구해보면 이런 스님의 선책만 해도 100권이 넘습니다. 그 중에 70권 이상은 전부 다 선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대장경을, 초조 대장경을 몽고에 해가지고 나라에가 불타고 제조 대장경을 만들 때, 낙성식을 할 때 정명복사가 누구냐? 여러분 정명복사 알지요? 최고 어른이잖아. 이런 스님이 정명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열반하실 때도 법문 다 하시고 내 정성은 내가 입적한다. 궁금한 거 물어라. 이래 다 해놨고 입적하셨어요. 근데 또 일설에 보니까 그 비문인 거는 입적했는데
누가 또 무슨 의문이 있다고 또막 의문되고 다시 숙제하셔가지고 전문의 식으로 결정했다. 또 풀리고요. 생사 말 그대로 자유자재하십니다. 그럼 이런 스님이 어떤 고조선이 어딨노? 이런 스님 안 계시면 그 다음에 가야가 어딨노? 당군이 어딨노? 우리 민족의 한국화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 뿌리를 우리가 뭐 싸우자고 할 때 전라도 경상도 싸우고 남북 싸우자고도 우리가 그냥 당군 할매 자손 아이가 이래 안 합니까? 조선시대 그렇게 싸우자고 할 때 왜냐면 쳐들어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당군 할매 우리가 자손 아이가 당군이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을 막아내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해야 됩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왜 우리가 졌는가? 질 이유가 없거든. 질 이유가 100분의 1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결과를 보고 충격적인 결과였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역사의 뿌리가 있더라고요. 고조선 당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역사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성명, 의회 이런 거 없어. 부인들끼리만 싸웁니다. 그 일반인들은 그냥 언덕이 올라 구경하는 거야. 그 이기는 소, 우리 소,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이기는데 그냥 따라붙여 승승하면 됩니다. 세금이랑 내고.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뭐 있겠네. 그 자기네들은 침략해왔을 때 이 노비처럼 살고 이렇게 선대받던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물론 일부는 일어났죠. 그러나 대부분은 평소에 그렇게 천대받고 하는데 야 나라 어려우니까 목숨 바쳐야 되겠다. 스님 조선시대에 배워받았습니까? 천민이잖아. 도성 출입도 못하고 천민 중에 천민이고 제가 알고 있기는 남한산 성만 스님들이 쌓은 줄 알았더니 북한산 성도 스님들이 쌓았더라고. 그러고 그때 그 성사할 때 뭐 고깃국 주고 이렇게 뭐 힘든 일을 한다고 노동한다고 지원해 준 줄 압니까? 아닙니다. 스님들 탁발해가. 그래서 보면 조선시대의 스님들 그 순환사 그 제대로 안 하면 피눈물 납니다. 그거 보면 야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스님들 꼬리 뺑뺑이구나. 공항의 발치가 진짜 용왕이 똥 사는 소리야. 지금 이 시대 우리 스님들이 그런 역사를 알면 야 내가 옛날 우리 스님들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좀 제대로 잘 살아야지. 그때에 세월 보내면 안 된다. 가사 있고 그렇게 은행지원 세월 보내다가 그래가 하면 나중에 어떻게 그 선대 성경을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을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무사 출신인데 백영선 큰 스님 저한테 이제 이 우리 절집 족보로 보면 고조 할아버지 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용선 큰 스님 10세 이후로 보십시오. 돌아가실 때 첫 번째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려들고 소전법리 내려 성질을 잘 바꾸어라. 그렇습니다. 그것만 중요해. 나머지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자, 첫 번째로 가야불교를 했죠. 우리나라 불교에 의하면 항상 고구려 소수님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기에도 그렇게 놓은 거는 뭐냐 불교의 전례 순서를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백영선 큰 스님은 저 가야불교를 처음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야불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온 불교다 이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상문사를 이미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백영선 큰 스님 이 지역에 살면서 쭉 들어보니까 김해 은하사부터 해가지고 장유사부터 해가 전부 다 이 가야불교 여기사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연구할 때마다 김해시로 같은 가야불교 여기사찰이 한 20개 정도, 15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연구하니까 한 30개를 늘렸어요. 근데 책 내고 나서 보니까 한 10개 정도 더 놓고 파고 하면 계속 놓는데 그러면 사라진 것만 해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면 이 영남 일대는 가야불교가 아주 아주 발달했다 이렇게 아주 보죠. 자, 저기 이제 용선이 보면 3.1 운동 수영 당시의 스님 모습입니다. 용선 큰 스님이 186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1919년 몇 살입니까? 계산이 번뜩 안 돼요. 55살입니다. 만
우리 나이 지금 56살이죠. 뭐 제 나이하고 비스무리합니다. 그런데 용성 큰 스님은 이때 이미 큰 스님이셨어요. 우리 한국 안에서 6대 선지식에 들어가는 큰 스님이고, 저의 지금 위치하고 비교 잽이 안 되는 그런 큰 스님이라, 그런 큰 스님이 이 3.1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3.1운동을 이제 동참하고 실제로 그 공약 3장을 쓴 만해 스님이 주도적으로 사실 다 했습니다. 근데 만해 큰 스님이 다른 종교에는 천도교, 그 다음 기독교에는 많은 목사님, 그 다음에 출교교, 보살 이런 분들이 다 동참을 하는데, 불교에는 큰 스님, 지금 이제 우리 3.1 만세운동 하락합니다. 아이고 뜻깊은 일 하네. 그래 한번 잘해보게. 그래 격려를 하고, 제가 이렇게 가야불교 한다고 이래 큰 스님들 찾아뵙고 하면 어디 행사를 하고 이래하고 또 비용도 들고 이래 하잖아요. 아이고 동맹수자 참 중요한 일 하네. 너무만 하고 말. 그런데 이제 쭉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신망한 거예요. 모든 큰 스님들이 다 몸살이는 거예요, 소위. 그런데 용성 큰 스님 찾아뵙고, 스님 이제 은근히 만해 스님 떠본 거야. 다 안 하시고만 기대도 안 했어. 그래서 회고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용성 큰 스님께 아이고 이 진짜 3.1운동 거국적인 그런 만세운동을 한락하는 배요에 딱 하니까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용성 큰 스님은 실천가였고, 그래서 용성 큰 스님은 뭐 저 일을 하면 반드시 감옥에 잡혀간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뻔히 알죠. 그런데 당신이 내가 그 당시에 작은 나이도 아니었어. 만해 스님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용성 큰 스님은 1년 반인가 수행생활하고 만해 스님은 3년인가 이렇게 수행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이 두 분은 끝까지 변제를 안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쪽수는 작아도 야무졌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 변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념을 지키고 을을 행한다는 것, 처음부터 그 끝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야불교의 기록은 이렇게 이제 지금은 포항 왕비 등에 지금 파사가게 정각에 지금 옛날에는 80년대까지만 좀 녹취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가야불교 연구하다 보니까 참 우리 민족은 이게 기적이라. 중국이 안 먹힌 것도 기적이고 우리 역사가 연면이 내려오는 것도 이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느님이 보호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연구해봤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가 끊이지 않고 불가사에 이렇게 전성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한테 부여된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인류에, 그러니까 지금 뭐 K-팝, K, 그 다음 무비 해가지고 온갖 이게 뭐 다 있다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제세이와 홍익인간이와 하는 인류 공명의 가치를, 그 핵심을 우리가 지고 있고, 결국은 한글부터 해가지고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핵심 정신이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민족 모든 것을 넘어서 세계인들을 평화롭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보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철학을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탑 안에 보면 저는 저 사리봉이가 있다니까. 2층, 3층 간에 저런 사리봉이가 있고, 최근에 이제 저 탑을 연구하는 한대선 박사를 만나가 또 좋은 얘기도 나누는데, 그러니까 제가 참 불가사에 느끼는 게,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어떤 귀인이 나타나.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막 막히고 있으면 누가 어떤 책을 소개해줘. 아니면 어떤 자료를 줍니다. 야, 내가 원래는 이제 나는 선의매로 내가 지 혼자 깨닫고 지가 하는 기지 무슨 가피, 그 천국 기복국이야. 그러니까 엄청 그런 거를 비난도 하고 싫어도 하고 이랬거든. 근데 세상 일을 하는 데는 굳이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보살님 가피와 신중님의 가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다 많은 건 아닌데 선만하고 많이 이렇게 포교나 복을 짓지 않으면 청빈합니다. 네, 많이 와서 청빈하지 좀 심하게 하면 떼거리 걱정해야 돼. 도인이 떼거리 걱정하고 네, 도인이 뒤에 후원하는 사람 없고 그러면 도인이 법을 피겠습니까? 그래가 몸표고 다시 보따리 사고 산에 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인도 법을 펴려면 지어난 복이 있어야 돼요. 네. 저희 의사 스님이 지금 현재 동서 방장이신 정자이자 정혁 선생님입니다. 정혁 선생님이 오늘 동서 방장 되시라면 그리고 정혁 선생님의 일행 젊었을 때 살아온 삶과 그걸 보면 굉장히 공심으로 살아오셨고 방금 우리 원통 스님 원통 주의스님이죠? 안도선 주의. 그 원통 스님과 과거에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소식적에 20대 아주 처절하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헤매이고 그럴 때 출가하겠다고 출가 안 하려다가 밀리가 할 수 없이 출가했는데 이제 중2 되려고 길에 또 이게 또 중2 안 되는 거예요. 중2 되려고 하니까 엄청 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수만에 내가 그게 막 스님이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밀리가지고 선무도하는 골국사에다가 있었는데 그때 만난 분이 원통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끔 보면 억수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살아는 일주일같이 살았는데 아니 이 드넓은 우주에서 일주일간 같이 산다. 어마어마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서체간 인연도 500생의 인연이다. 부처님이 그냥 긴 거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는 하늘로 보면 모든 생명들이 이 우주에서 지금 뭐 제임스 웹 만원경부터 해가 어마어마한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만원경으로 씹고 벗고 온갖 글에 자세히 봐도 우주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찾아. 그래서 어디 뭐 미생물만 하나 찾아보면 나릅니다. 이게 해 토픽을 날 정도입니다. 그 생명은 그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율의 첫 번째 살생하지 마라. 이거는 부처님이 이 우주에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생명의 그 과정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과정 속에 우리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하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제대로 가야 합니다. 자, 이건 마르사고, 자, 이런 내용들이 요번에 이제 장사 중창기인데 이 장사 중창기도 한 3, 40년 전에 그 신제 주세공 옛날에 백운동 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만든 그 주세공이 고수유학자거든. 근데 자기 스승이 강무식이가 이 김해에 살았어. 그래서 한 10년간 김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주지 천옥 스님이 장에서 주지 천옥 스님이 부사를 잘 해놨어. 그리고 당시에 명망이 있는 신제 주세공한테 이렇게 창근기 하나 써주셨습니다. 아주 흔쾌히 써줍니다. 왜냐하면 주세공은 불교를 억수로 반대한 사람이라 고수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렇게 쭉 써줬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뭐 8번째 주지가 이 무릇 8번이다 이거. 수로왕이 2번 넓혔고 확장한 것은 무릇 8번. 부사를 8번이나 이렇게 크게 작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확장할 때 주지가 자기라고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그 처음은 월지국 신성 장유대사가 화주자입니다. 지금 뭐냐, 월지국이라 하는 중앙아시아 내지는 인도를 옛날에 저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화죽하면 요즘 화주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보시 받고 이게 화주죠. 근데 옛날에 화주는 주지 스님을 화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지에 대한 그 명칭이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는 용어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영도와 모든 성들은 선찬 희말 수고왕 다툰다 쭉 나오고, 저 대마도 마치 간호라인 탁자 같고, 그래서 김해 그 장유사랑 거기서 보면 날 좋을 때 대마도 보이거든요. 대마도가 쭉 옆으로 탁자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 서학계는 우리 가야사 서학계는 아니 가야도 서학계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야가 임나다 수로왕은 서기 42년이 아니고 3세기 말 2세기 말 이럴 때 가야를 만들었다. 이렇게 가야 역사를 부정하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고 내국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네. 자, 요거는 이제 김해 명호사 사덕기라고 1708년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수로왕 이제 그왕 맞이한 내용들 하고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 김해 김씨, 김해 여신, 인천 이씨들은 여러분들 조상을 들립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된다니까. 예, 굉장히 매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냥 글로 남기거나 얘기할 때 근거 없는 거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돌에 새겼다 이렇게 하면 돼요. 돌에 새기고 패인 거 이런 거는 바꿀 수 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래 할 때 돌에 새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수로왕릉 그 옆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근거들이 있지만 제대로 안 들어가봤다 이거죠. 그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해가 책도 내고 이래 하니까 가락종친회가 가락종친 어른들 참모원부터 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감사패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힐 때까지, 가야사가 바로 쓸 때까지는 일체 이런 건 내가 상이나 이런 거 안 받겠다. 그리고 상을 주더라도 상만 주면 안 되고 큰 어떤 지원을 해주면 그럴까 안 받겠다. 왜냐면 이거 자꾸 받다 보면 자꾸 사심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철저히 공심으로 해야지. 야, 이거 해가지고 이름 내겠다. 이거 해가지고 내 입장에서 이래 하면 하늘에서 준 사명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가락종친 어른들이 자기 조상님들의 근원을 밝혀주고 또 이것을 부정하는 학자들과 싸워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내가 뭐 투쟁가도 아니고 원래 우리 신도들은 알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는 때로는 투사가 돼요. 때로는 엄정하게 잘못된 것을 꾸짖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그 세상 어리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책 없이 착한 사람. 손에 억수로 보고 막 피 억수로 보고 그런데도 거기서 말도 한마디 못한 사람. 돌아서고 나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워야 되고 우리 무슨 게임입니까? 그게 보험사 게임은 그게 뭐냐면 때로는 사슴같이 그래 하지만 사나울 때는 부엉같이 호랑이같이 사나고 이렇게 하잖아. 그건 뭐냐면 우리는 원래 다양한 감정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 그 캐릭터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면 니는 착한 사람, 니는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됐고 멘탈 약한 사람은 진짜 이제 자기가 화를 내고 요구를 해야 될 때도 난 착한 사람이야 그래 하면 안 되지. 가스라이팅입니다. 자, 이런 연기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하사부태가 보험사 여러분들이 이 연기 사찰들 요 내용들을 보고 또 제가 쓴 책 가야불교 빗장을 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싸지만 여러분들 커피값 한 잔 아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2만 원 이상 해야 되는데 좀 보급비가 낮추자. 빈문제명도 25,000원, 25,000원, 3만 원 해야 되는데 출판사하고 그 사람들은 몇천 원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 낮추자. 그래도 많이 안 봐. 자, 금성사 이런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대원사, 성주사, 칠구사. 자, 이 연기 관련 사찰들이 지금 16개 쭉 32개 이 이후에도 지금 7, 8개 더 찾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히 다 근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저는 연기 사찰에 사는 추진스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 사찰의 그 가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 물건은 엄청 좋습니다. 잡숴봐. 이렇게 뭔가 제대로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제대로 못 파는 거예요. 자, 우리 불교는 역사와 전통, 문화, 이게 우리 불교의 자산이고, 우리 지금 국보, 보물, 이거 합쳐가 우리나라 문화재 몇 프로인 줄 압니까? 70%, 80% 일부가 국보 보물은.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 금동 열애상이다, 무슨 탑이다, 대웅전 뭐 보면 전부 다 보물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우리 불교를 문화재 다량 소장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화재, 뭐 기독교나 다른 데서 불교는 문화재 예산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비율로 보면 우리가 70%, 80% 가졌는데 그럼 문화재 예산이 1000억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700, 800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못 받아. 그 비율만큼 못 받는다고. 오히려 이제 물론 뭐 오래된 100년 이상 된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뭐 그건 다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신부님들이 그런 행정력이 뛰어나십니다. 자, 이 장유왕상 그래서 해동 초조 이 땅에 아까 분명히 월지국 신성이라 했잖아요. 월지국의 신비한 스님, 신비한 스님 이렇게 분명히 문헌에 내놓습니다. 자, 그 김수고왕은 아까 장유사의 중상기에도 보지만 장유사를 지은 분은 장유왕상이 아닙니다. 김수왕이 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김해의 그 임시 수도를 정할 때도 그 뭐 높은 언덕에서 보고 이 땅은 엮기 것 같고 18난이 살기 적당하고 이렇게 김수왕이 설을 풀어대요. 그 김수왕이 보니까 여러 곳에 절을 지어서 저 진해 용원에 가면 신국사, 진국사, 흥국사를 지었는데 그 나라국사 들어가는 바로 진호국가사상 호국불교의 시초가 가야불교인데 그 모든 사찰들이 김수왕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김수왕은 풍수의 대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수왕은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치세로 보면 당대의 철이, 요즘으로 보면 IT예요. 최고의 돈 낸다 이거 알고 어때? 유통하고 제조해가 판매만 한 게 아니고 김해 가면 생철하고 여러 가지 철과 관련된 지명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고의 부가가치 있는 걸 생산해가지고 제조해가 판매한다. 그럼 5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왕 당대에 가야 하는 해상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호황 올 때 얼마나 젠틀한지 모릅니다. 호황과 수로왕 안 가고 구간 다 왔는데도 삐지거든. 그 수로왕이 당신이 직접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수에도 밝죠. 그리고 아까 이게 엄정벌국 실질곡국 그 중재할 때도 직접 가가지고 너무 나라 가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 저는 그 상당히 금방들이 죽이라 했고 상당히 카리스마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팔방민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능력과 영역이 대단한 분입니다. 옛날로 치면 전부 다 옛날에는 그 재정일치 살죠. 이거는 하늘의 제사 지내고 영적인 거예요. 정은 정치야. 그러니까 플라톤도 철인 정치에 맞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영적으로 밝고 지혜 있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 기술자, 정치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명상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해야만이 밝은 지혜가 나타나지. 무조건 우리가 아마 돈만 많이 벌고 국방만 하고 이래가지고 부한 나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는 국격이라 하는 것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격을 갖춰야 진정한 그 나라의 국격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왕후 보니까 보통 카리스마 있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파사석답조에 보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150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해 김씨들은
김수로 할매 이렇게 하고 허수로 할매 이렇게. 그러니까 수럭하는 게 이게 수로라 하지만 이게 원래 수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예요. 수르는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왕 할매, 허왕 할매. 그리고 우리 어느 속에 다 남아있잖아. 네. 자, 이 허왕 도래 경로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국부의 도로 경로는 이 김해 건강병원 이사장인 허명철 박사님이 저 탐록이라고 하는 지금 탐날랍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면 저 다 묻혀 있습니다. 지금 탐록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는 저기가 바다에 바로 인접한 항구인데 지금은 내륙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저게 있는 유물들이 3m 땅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인더스 강의 하부이기 때문에 그 퇴적층들에가 다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2000년 전의 시각으로 봐야 역사가 바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김해평야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만경평야 다음에 가장 넓다는데 김해평야 100년 전에도 김해평야 없었어요. 김해평야가 뜰하고 저쪽에 강도 한 3개 정도 흐르고 이랬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저쪽에 이제 제방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야가 저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2000년 전에는 김해평야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거대한 내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해가 왔을 때 수로가 탈해 요놈 보니까 타롱한 놈이라 네. 보니까 지혜도 있고 그래서 처음 이 탈해가 가라붙게 보면 나라 내 나라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야, 그 참 상남자입니다. 우리가 큰달들 보면 둘이 야 우리 맞짱 뜨자 이래가지고 이긴 놈이 뭐냐 연결 다 내주고 이래 하죠. 참 옛날에 낭만이 있던 시대예요. 네. 요즘은 이제 큰달들 보기 너무나 좀 비열하게 많은데 옛날에는 뭐 칼쓰고 이래 안 했어요. 주먹 쓰고 그냥 맞짱 뜨고 상남자로 우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각손이 안아주고 이럴 때 아닙니다. 네. 선생님 맨날 시각손이 그 방학기 마감 굉장히 저기까지 출가 전에 네. 자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현재 시각으로 보면요 시간적인 것을 통섭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네. 그래서 김해평야를 보면 고대의 거대한 대해였고 자 이렇게 이제 해외에 이 설들이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저기에 이제 이종기 선생님 네. 굉장히 우리 가요풍기에 중요한 분입니다. 네. 기타의 설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포항과 바로 왔다. 예, 분명히 이제 성우선 파선탑조에도 배를 띄워가지고 가니까 파도가 쳐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아버지 부왕에게 이러니 부왕이 이 탑을 싣고 가면 파도가 깔아앉을 것이다. 이래가 싣고 오니까 파도가 잠잤다. 그래서 누를 진짜 진풍탑이라고 일명 파선탑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파도탑에 대한 성문문서를 했거든. 우리 국내에 우리 가야사학계에서 우리 교수님들은 가야불교를 부정하고 싶고 안달이 나서 논문 쓰고 자기가 직접 하면 얼굴 거슬리 같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는 박사 만드는 사람부터 해가 논문 쓰고 또 책 써도 단독으로 쓰면 또 욕문 같으니까 공동 제자로 해가지고 이래서 뭐 끊임없이 가야불교를 치우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치울 수가 없는 거죠. 그 근거가 남아있고 특히 이제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되니까 파사스탑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자. 결국 분석하니까 고려대에서 2019년도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돌이라는 결정이 났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없으면 저 문헌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못해요. 믿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산예대 이광수 교수라고는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 해도 못 믿겠다. 그럼 무슨 신보고? 아니 그게 사실로 인정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갖 논리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역사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다르지 못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가락국기를 통해 가지고 쭉 보니까 포항과 처음 올 때 조망한 망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 친해에 가면 조그만 망산도 표지도 있고 망산도 있죠. 그 망산도는 그 표지석과 그 섬에 가면 그 놀러 망산도 써놨어요. 그런데 그 섬에서는
후왕호 오는 길이 조망이 안 돼요.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 부산 그 신화로 가는데 중간쯤 가면 저렇게 저 섬 하나가 있습니다. 저 섬 하나가 김해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가면 남쪽에 그 중간에 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길이 신항으로 가는 길하고 갈리거든요. 그 반이 날아가서 지금은 보면 중간에 이제 날아가는데 원래는 그 M자로 된 것이고 지금 중간이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은 부산시 정수장으로 쓰고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지금 깎여가 있는데 저게 원래의 망사입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갈 때 저 밑에 가덕도죠. 저 동그라미 하얀 거 칠한 건 망산도 있죠. 후왕호 어디로 왔느냐 하면 가락국기에는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돛을 단 배가 나타나고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면 딱 기출변이 서남쪽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배가 들어올 때는 되도록이면 내해 이 육지하고 가까이 붙어옵니다. 그러니까 후왕호 오는 길은 저 동쪽으로 오든지 동남쪽으로 오든지 일본 쪽이 동남쪽으로 오든지 서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딱 저쪽에서, 왜냐하면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저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지 호국 그 뱃머리가 북쪽으로 딱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뱃머리가. 그리고 저 망산도가 왜 중요하냐면 저기서 딱 보면 안개 낀 날에 멀리 잘 조망이 안 될 때 저기서 보면 그래도 가시거리가 좋고 외가 쳐들어올 때도 저기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신기관이 그 횃불을 올리죠. 유성관이가 신기관. 횃불을 올리는데 우리나라 최초 봉화에 대한 기록이 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 최초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점들, 우리 이제 기존 연구자들은 7개 지점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10개 지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 한자 어떤 설명을 형용사나 동사로 보느냐 명사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문을 읽을 때 끊을기를 잘못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가방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래 되는데, 그래서 한문은 잘 그 문장의 그 뜻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포항 올 때 지금 가덕도 이제 서북단이죠. 저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보면 이제 지금 견마도죠. 이쪽에 첫 번째 저 빨간 점찍은한테 쪼가 지금 가면 유주기각이라고 해가 유주비가 있습니다. 후왕과 처음 배를 대은 곳이라. 옛날에 저쪽에 포구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 뒤에 산들이 부인산. 그건 후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부인카 뭐 이런 별로 높지가 않죠. 근데 옛날에는 신라의 왕비도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이렇게 10개 지점이 정확하게 7월 27일에 와가지고 축포에서 28, 29 이틀 밤을 보내고 8월 1일 봉굴에 도착하니까 동호가 정우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동호는 뭐냐? 무식이에요. 우리가 세종대왕 해시계 무식에 이렇게 하죠. 1000만, 2000년 전에 벌써 무식이 있었다. 그거는 한나라에 이미 무식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에도.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건데, 시간 27일부터 해가 8월 1일 3박 4일의 예정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이 망산도 위치를 잘못하고 첫 단수 잘못 끼운 분들은 우리 서울대 나온 그 홍익대 김태식 교수 같은 거 저기 어디로 보냐면 저 태정응달 위에 저 온폭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저기가 이제 지금 장윤대 금병산이 있나 그쪽인데 저쪽을 저 칠산을 망산도로 보죠. 그리고 칠산을 망산도로 보면 저 수관이 저쪽이 서남이고 동남이 되죠. 그렇죠. 동남쪽이 맞죠. 지금 저 칠산 쪽에서 보면 수관이가 동남쪽이죠. 근데 상륙유산에는 서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흔히 방향을 잘못한 흠기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의 큰 문제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하면 원문이 틀리다 합니다. 이런 어리석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내하고 다르다 하면 좀 더 공부해야 된다, 좀 더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의 뭐 인식을 보면 역사가 뭐 전부 다
여자의 마음대로지. 네. 자, 이런 거는 이제 기존 선임 연구자들을 쭉 해가지고 자세한 거는 그 책에 다 있고, 또 하나는 책 그 2만원 도저히 비싸가지고 손 떨리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유튜브에 과학으로는 흥황 3일이라는 50분 남짓 되는 KN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큐멘터리 만들 때 거금의 자문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보면 잘 나와 있고, 야, 그 다큐멘터리로 양이 안 찬다,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1시간 30분짜리 그건 어디에서 돈 주고 사보면 돼. 그러니까 그 다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지금 한 80만 육박할 겁니다. 그 존재인지 잘 몰랐죠. 케냐에서 몇 번 방영하고 거기 한국 방송 민영 대상이 돼가 전국 방영도 됐습니다. 자, 가야불교의 유적은 우리 첫 번째 파사타. 그래서 내가 참 불가사의 얘기는 게, 파사스탑이 없으면 가야불교의 등가 이건 한 80% 떨어집니다. 그런데 파사탑 엉망이 돼 있잖아. 원래는 이제 사각으로 난 탑인데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지고. 왜냐면 김해 배사람들이 나갈 때 저기 파도를 막아주는 그게잖아. 우리나라 이제 부처님들, 돈 부처님들 코가 많이 없어요. 아들 낳아야 되니까 아들하고 코가 더 상관이 있다. 그래서 코를 다 갈아가지고 코가 없어져서, 부처님 저 나병 환자들한테 그래 해놨다. 그런데 여기 보면 파도탑도 저렇게 엉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남아있잖아. 하나도 그 탑 숫자는 그대로 변형이 안 되고 분실 없이 몇 번 맞춰 나도 부러지고 또랑에 그런데도 결국은 전에 남아가지고 가야불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기록들도 이렇게 보면 파사탑에 대한 기록과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불교포들이 중요한 게 싸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가야불교를 근세에 다시 이렇게 수민회로 올린 이종기 선생님. 그 이종기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아동문학가인데 일제강점기 때 이제 태어나가 배우고 얘가 일본어 아주 능통하고 한문에 아주 대가라. 그래가 이분이 이제 이련선님한테 꽂힌 거예요. 상국교사 이련선님 꽂혀가 원래 경주 살았던 분인데 김해 이사 왔어. 적어도 한번 꽂히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가 자전거 타고 김해 곳곳을 다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세계 팬클럽 회원이기 때문에 인도에 초청받아가 아유대야를 처음 간 분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역사 대가들도 만나고, 그리고 한국사에 가면 그 사왕석이라고 뱀 모습으로 보이는 그 돌 사진 찍어 인도의 최고의, 그 지금도 살아있으면 한 100살 됐을 때요. 그분한테 딱 보이니까 이거 여기서 간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종기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김병모 선생님, 요거는 김해 김씨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왜 이걸 연구하게 됐냐면, 어릴 때부터 이분의 그 핸디캡이 뭐냐 하면 껌따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은 거예요. 껌따고. 거기가 이제 자기 할머니한테 물은 거예요. 할매, 내가 자꾸 껌따고 놀리는데 와 이래 난 껌 놓아야 되는데, 야 이놈아 너가 할매가 인도에서 와서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대단한 논리가 복잡한 책에서이 아니고, 그 옛날에 지나간 스님이 이래가 한마디 툭 던져. 중상인데 인생 어렵고 이러다고 죽어야 되구나. 후퇴로 우리 인생은 우연으로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모 스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가야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저하고는 좀 뜻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학설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옥스퍼드 대학 문단의 1호입니다. 이러고 이분이 그 박사 논문이 뭐냐 하면, 중국 저 서쪽 서안 그쪽 그 위구르 그쪽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가면 로마 사람들처럼 서양인 사람의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옛날에 로마인들이 인도하고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전쟁이고 하니까 싸우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이쪽 내인들이 또 아름다우고 그 정착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 저번에 언젠가 그쪽 사는 사람들 유전자 검사를 했죠. 이 강남 사람이라 로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경주에 가면 그 문부인석이 페르시아 저쪽 중국 사람 다 닮은 그런 것도 있죠. 왜? 신라가 국제적인 도시였으니까. 사천넉도가 30년 전에 발굴됐는데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함나라부터 해가 저 인도의 어떤 오키부터 해가 크라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사가 대륙 사관이 묶여가지고 이렇지 우리는 벌써 저 울산 전천리 그 각성에 모으지만 벌써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벌써 돛을 달아가지고 고대 잡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홍 당시에 돛을 달고 왔다. 인도는 우리보다 훨씬 큰 담도장 한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양이 발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 시대에 22담로가 있었다. 그 담로가 일부는 필리핀까지 있었다. 일부는 물론이고 그러면서 함부로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도 없어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절들이 신국사, 진국사, 흥국사 이런 나라 국자 들어가는 진호 불교 사상 그래서 호국 불교의 시초가 바로 가야 불교다 이거지. 저 대청동 사지가 이제 발굴됐고 주체분도 있고 저 가야 불교 최초 목탁 추적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여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자 이제 영성 선생님 이종신 있죠. 그 저분이 이제 60몇 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보니까 그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트레스다. 왜냐하면 일본까지 찾아가고 이래가 대단한 연구를 하고 내놨지만은 이제 우리 기존에 우리 상학계에서 소위 교수님들이 농구하다가 뭘 안다고 제가 많이 듣는 욕이 욕 바가지로 많이 듣고 삽니다. 그래서 좀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스님이 뭐 안다고 나서나 목탁이나 치고 연불이나 하지. 우리 허능철 박사도 한참 하다가 그만두게 된 게 의사가 뭐 안다고 의사가 그냥 환자들 고름이나 째고 수술만 하면 되지. 그래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래가 그분들은 그 이름을 세면 속으로 알파가 그래가 병이 온 것 같아. 그 컴퓨터 쌤 이 사람이 돈도 많고 큰 병원도 가지고 내일 차가 나가네. 요즘 또 다시 하십니다. 근데 저는 안 할 수가 없어. 왜? 이거 우리 용성 큰 스님 말씀하셨잖아. 이런 큰 스님 말씀하셨잖아. 물론에 다 있잖아요. 그래. 그러고 우리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우리 스님들이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문은 열어놨으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학문 연구 쪽으로 많이 이렇게 또 전에는 막 바깥에 활동도 하고 많이 나가는 많이 불었는데 이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인과가 학자적 소양으로 자꾸 들어가다가 계속 하고 정말 시간만 나면 책 보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해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어디에 가야 후기의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1700년 한국 불교, 유구한 1700년의 한국 불교 나는 참 좋잖아. 나는 아니다 2000년 한국 불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불교를 300년 땡겨야 됩니다. 우리 김해에서 이제 연구하셨던 대선 큰 스님과 성명철 박사님 요즘도 저하고 소통도 하고 하시니 이런 제야사학자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파사석탁 같은 경우는 터 박사님이 연구해놓은 거 내가 1도 손댈 게 없어.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가장 중요한 근거에 내가 그런 연구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김병호 교수, 옛날에 이제 김해 내석현 교사님인데가 또 우리 조유씨, 김종관, 정인도 장비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뭐 누가 했다 이렇게 해도 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가야부고 책 쓰고 뭐 광역지향 비문전쟁 집다 내 혼자 자발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반응 속에는 연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저는 표현을 하자면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그 속에는 맹렬하게 또 예고했습니다. 자, 우리 가야문화진흥원 2016년도부터 저희가 17년도 사단법인 등록하고 보니까 자 가야불교진흥원 이제 우리 이대 송삼지사는 스님한테 중간에 있는 건데 저 공통점이 뭡니까? 스님. 또 잘생겼잖아. 인물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송탄스님 옆에 있는 분이 현재 통로사 강구하시는 이녀 스님, 그 옆에는 지금 활짝 웃고 있는 분은 지금 부원사, 태호동 부원사의 주지이신 지원 스님, 그 옆에는 지금 바람일선을 김해 바람일선에 보조들이 있는 덕암 스님. 지금 현재 이제 오른쪽에 이제 끝에 두 번째 있는 분이 지금 범어사 포교국장 하시는 장유사 추지 해공 스님. 그 옆에 있는 어루만 스님이 접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면 스님은 맨날 그래 돈 안 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큰 계획이 있죠. 결국은 돈이 된다 이거 압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 인간은 애누리가 없어요. 자, 이 가야불교의 성격이 중요한데 가야불교 우리 한국 불교를 뭐라 합니까? 한국 불교의 특징은 통불교를 가지고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정말 이 정의를 잘 내는 통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반도는 어때? 해양과 대륙을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가 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륙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해양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대양과 해륙이 융복합계가 믹스됩니다. 특히 삼국이 다 그랬지만 특히 이제 사국, 가야는 이게 더 믹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도 대륙과 해양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고 통불교인데 그 통불교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대성불교 요소도 있고, 그 다음 소승불교 요소도 있고, 밀교적 요소도 있고, 도가적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민족 신앙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힌두이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원사에 가면 맷돌 같은 게 용왕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맷돌하고 완전히 달라. 맷돌은 중간에 저런 큰 구멍이 없거든. 맷돌은 또 위에 그 숫돌이 있고 이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고 저렇게 중간에 뻥 뚫렸는데 저들은 원래의 돌이 아닙니다. 원래의 돌은 누가 또 셈이 간다. 왜냐하면 원래의 돌은 또 그게 우리나라 또이 재수가 좋으려나 아들을 낳으려나 이래가 왜냐하면 저게 링가거든. 용이 링가는 남성성을 상징하고 용이는 여성성을 상징하는데 저기에 이제 인도사들은 물을 붓고 우유를 붓고 다산을 상징하는 건데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불교 인기사찰에 가면 용이가 있든지 링가가 있든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가야불교 인기사찰에만 있어. 이것들을 설명할 거네요. 그리고 효사상이 있잖아요. 부왕, 무왕, 성교왕. 성교왕은 수로왕을 모신 곳이 성교왕입니다. 또 왕우사가 있는데 왕우사는 사라졌지만 왕우사는 거기에 이제 그 가로국에 보면 8대 질지왕이 그 왕과 수로왕이 합헌한 것을 기념하여 짓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사라질 때 그 정왕들도 이런 사람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정황들을 또 다 말을 해놨습니다. 꼭 불교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성명으로 나서고 옛날에 신인종의 밀봉 독사가 신라시대에 외병을 막기 위해 하고 우리 법무사가 의상대사하고 신문왕이 기도를 해고 외병을 막았다. 이런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전통이 왜 있느냐. 나라가 없는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없는데 무슨 종교
활동을 하고 뭐 홍익인간 이런 제세와 이런 중요한 사상도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지켜왔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 통불교의 원인이 가야불교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이 가야불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일본은 이 가야를 엄청 치우려 합니다. 가야 치우기 위해 가지고 가야를 임나로 바꾸기 위해가 임나 일본부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가 한반도 침탈을 명분으로 삼고 그 임나가 최초로 나오는 근거가 강개토 태왕릉비거든. 그래서 강개토 태왕릉비를 글자를 쪼아내고 변조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싹 다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찾아요. 이 화도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화도하면 그냥 화도 뭐 진다고 화도 풀리는 게 아니거든. 치밀하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부하고 탐색하고 그 연기적으로 역으로 하나하나 밟아가니까 풀리더라고요. 그 일종의 수사기법이에요. 현상이 나왔다. 이 현상 앞단계가 뭐냐? 얘가 쭉 근원으로 올라가면 이제 좀 더 깊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이 사람들이 이 변조를 했느냐 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까지도 보여요. 제가 호황을 연구하다 보니까 호황과 이 땅에 올 때 호황의 심정이 느껴져요. 우리가 감정이입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몇 번 내가 막 혼자 울었습니다. 그 16살 가내린 처녀가 한 번씩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싸우다가 친정 가면 되잖아. 그래서 뭐 25,000년 싸워가지고 뭐 수로하고 뭐 밉다 이렇게 가 친정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오고 그러면 뭐 수로하고 얼굴도 안 하는데 목숨 어떻게 걸어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수로왕, 허왕의 이 땅에 오기 전에 벌써 300년 전 아쇼카 대왕의 아들인 마인다와 딸인 상가미타가 스리랑카의 최초로 불교를 전파합니다. 왕자와 공주가 최초로 300년 전에 벌써 전파합니다. 그것이 일본 모델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허왕 못 온다, 허왕 오다가 중간에 뭐 어째야 된다, 그때 배 기술이 없다. 전부 다 불알아. 이미 학술적으로 우리나라 말고 이미 다 연구 다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 이전 세계 최고 역사학자잖아. 지금도 최고 역사학자. 토인비가 벌써 기원 전후의 1세기에 벌써 인도에서부터 일본까지 간다는 것은 해양 실크로드 이미 다 해놨어. 근데 왜 그것은 왜 한국까지 온다고 안 했을까? 그러니까 토인비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익인간 사상을 누가 토인비한테 얘기해주면 토인비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고대에 이런 고귀한 사상을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토인비 다시 봤다. 그리고 25시를 쓴 겨울의 신부 있잖아. 그거 겨울의 신부도 깜짝 놀란 게 펄쩍뛰가 한 3m 펄쩍뛰가 그러니까 인류의 인물들은 이 홍익인간 제세이와라고 하는 이 두 글자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코드인지 아는 자,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가야불교에 대한 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약장사 좀 해야 돼요. 제가 쓰는. 그래서 제가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할 때도 코칭할 때는 코칭 게 없어. 뭐 인도 무슨 주 같은 거 그런 거 이름 좀 틀린 거 그런 거 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초판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썼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또 야매가 썼다 어쨌다 공기가 엄청 들어올 거예요. 제약이 썼다 이래가. 그래서 아주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또 한번 뒤집어 보고 거꾸로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는 한국 불교와 부처님, 우리 부처님과 한국 불교에 대한 빚을 다 갚았고, 그리고 광개토량 능비에 대한 비문 전쟁을 쓰고는 이 땅과 우리 조상에 대한 빚을 내가 다 갚았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 우스갯소리로 동명은 꼭 죽어도 지금 죽어도 이 책은 남는다. 그리고 이제 이 진실에 대한
핵심을 딱 잡고 있다 보니까 겁나는 게 없어, 속이. 이러다 혹해지거든. 그런데 겸손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핵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타이틀이 뭐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을 만나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총장님을 만나도 얘기할 수 있고, 문교부 장관을 만나도, 뭐 대통령님 만나도 마찬가지야. 예, 트럼프를 만나도 내 가야 얘기가 울릴 게 없지. 예. 광명태학 능비에 대해서는 시진핑을 만나도 이거 좀 연구합시다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자꾸 넣을 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엊그제 이제 서울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7, 800명 보면 대규모 역사 그 전진대회가 있었는데 그 스님들도 이제 몇 분 참석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고구려 연구회를 창립하신 서유수 박사님, 이 서유수 박사님은 정토신앙을 하시는데 부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이고 또 수행자이고 생식을 한 18년간 일에 하시고 지금 1944년생이신데 아직도 막 열정이 넘치셔. 근데 이제 입하고 하면서 4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야기하면 뜻 맞는 사람하고 아침에 얘기하면 그때부터 점심 먹을 때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뜻이 통하면 첫 만남인데 10년지 이상으로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때 연애할 때 오빠야 딱 만나가 통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날 가서 말리지 않고 상부에 그러니까 인연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은 그래서 서울 박사님도 뵙고 또 동북역사재단의 고광희 박사님도 뵙고 이래 했는데 다 통하고 이제 고광희 박사님은 엊그제 이제 통할 때도 그날더라고 아이들 스님과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역사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너무 좋죠. 나는 항상 자라고 할 때는 개업장 의식하지 마십시오. 제가 승려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또 통하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영화 보기 아깝다 이러면 유튜브에 가면 공짜로 포항 3일 나와 있습니다. 그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 댓글에 보면 이런 책의 수다기로 태가 막 온갖 그 미사이고 많이 들어있어. 아이고 내가 김해 허신데 내가 우리 총장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다고 이랬는데 이 책을 그 영화를 만든 기반을 제공한 나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 단 하나 어떤 스님이 전현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데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달라이라마 총장께서 오시고 모디 총리가 오신 코로나 이후에 인도에서 개최한 그때 인도에서 개최한 가장 큰 불교대회, 세계 불교 지도자 대회 마지막 엔딩에 제가 이 가야 불교 빗장을 열다 엔딩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힌디어로 번역하겠다 했는데 영문 번역은 인도 대사관에서 대사님 모시고 이렇게 영문 번역을 했죠. 영문 번역을 하고 지금 힌디어는 곧 나올 예정이다. 그래 힌디어는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인도 사람 속 터지겠더라고. 곧 됩니다. 곧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 사람하고 뭐하고 일할 때 약속했다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아셔야 됩니다. 충청도 사람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만만디하죠. 중국 사람들이 손드는 게 인도 사람들이라 중국은 1000만원 뭐 이렇게 하죠. 억만원 이렇게 하죠. 인도는 급 이렇게 하죠. 10급, 100급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인도 외교장관. 제가 이분 만나고 나니까 모 신문에 키신저가 극찬한 외교장관 이래가 대문짝만하게 모았더라고. 그래서 인도가 지금 제3외교부터 해가 외교 잘하는 게 그 배우에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모디 총리하고 한 남바 사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 대사관에서 요청이 왔더라고. 이분이 굉장히 짧은 일정을 한국에 왔어요. 세계 외교장관 회의가 있는데 그래 와가지고 제 책을
좀 전달하고 외교장관 면담을 해주십사 이래가 그러니까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그 서울의 모 호텔에 스위트룸에 이제 딱 가니까 의자 2개만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상회담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 가니까 인도 대사님이 차수하고 딱 서 있더라고. 부동자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고 다 회담이 끝나고 나서 같이 사진 찍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대사님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대사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장관님 눈치를 쭉쭉 보더라고. 근데 몇 번 그러니까 장관님 고개 까딱하니까 총알같이 와 옆에 딱 서더라고. 그 정도로 이분이 위상이 대단한 분인데 요 내용은 저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저녁에 자신의 SNS에 자신이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통역관이 아주 흥분돼가 저한테 보내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세계적인 영향을 받은 분인데 자신의 SNS를 이러니까 가야불교 저기 보면 이제 여의정사의 여의정사의 에봇이신 동영 스님이 이제 벤 도메이라고 벤 망크 도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세계에 조금 팔렸습니다. 국내는 잘 몰라. 자, 요거는 이제 김해 시사인데, 김해 시사 2권이 지금 스티로폴, 검은 스티로폴에 지금 막혀있죠. 김해 시사 2권이 원래 고대사 가야편입니다. 근데 저기에 전부 가야분교 없다 하고, 김해를 임나라고 하고, 가야를 임나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과 수년간 싸웠어요. 근데 그 수년간 싸웠는데 지금 이제 전라도 천연사부터가 지금 전면 다 개편에 들어가는데 그 시초가 뭐냐. 네. 김해 시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김해 시사 출발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김해 시사 유감이라는 글을 제가 하나 썼습니다. 이 김해 시사가 왜곡됐다는 내용을 알고는 그날 시사 편찬이 마지막 도장 찍는 날이에요. 그래요. 그 소식을 접하고는 급하게 글을 쓰가 올렸는데 그래서 그날 시사 편찬위원회 할 때 가락 종친의 총무께서 제 신문을 가지고 편찬위원회에 가가 이거 동행스님이 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이거 바로 발간됐었는데 진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해가지고 중지시켰고 김종호 민홍철 국회의원이 시민토론을 열어가 그래서 결국은 이 발간하면 안 되었구나. 시장님도 동의하고 그 마지막에 그 수까지 가서 그 11대 3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국은 편찬하면 안 된다 이가 지금 저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야사 학교에서는 죽으려고 합니다. 예, 이제 도명 얘기만 나오고 이빨 부들부들 가려져요. 예. 왜냐하면 야매 제야한테 지금 깨졌다 이거야. 전국적으로 우사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의 힘이에요. 이게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불교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뽑아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종이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당이나 이런 걸 떠났어도 바른 얘기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처님의 중도를 믿는다. 중도는 애매한 이 중간에 어떤 그런 이단가이고 저단가이고 이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의 핵심은 중도는 경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당에서도 엄한 소리 하고 잘못한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불교 안에서 목소리가 쉽지는 않아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 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 경남대 신문에 한 달 전에 쓴 가야의 강명인데 이 가락국에 보면 가야의 강명 나오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냐 이런 스님이 또 잘못했다 이렇게 거예요. 근데 제가 끈을 다시 해가지고 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아구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김문전쟁이라는 책인데 자, 우리 역사에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작, 그 파도가 가야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바로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코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고조선 안 됩니다. 고조선 지금 너무 거리도 멀고 장도 부족합니다. 고구려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고구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구려의 그 정신과 고구려의 그 광대함을 이유가 한가
우리나라에는 코리아 아이가 코리아가 어디서 왔습니까? 고려에서 온 거예요. 근데 고려에서 왔는데 우리는 고려라 하죠. 원래 이름은 고구려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장수왕 이후에는 고구려를 고려라고 썼어요. 고려로 썼는데 그 역사도 분가 있으면 스님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 이렇게 하지만 발음은 옛날에는 고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리점, 고린내 이런 게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석일수 박사님이 그걸 연구하셨고,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논문을 내고 해가 했는데 학계에 단 한 편에 단 하나의 학자도 반론을 제기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반론 제기 못하고 하면 그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역사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발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도 식민사학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게 한반도 유일의 충주 고구려입니다. 참선인도 어지간한 게 광개토장 능비 그렇게 연구하고 책까지 냈는데 아직 광개토장 능비 못 봤어요. 근데 안 보고도 가능합니다. 왜? 탁공 보고 하고 연구소 보고 하니까. 그래서 올 가을에는 이제 한번 가기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충주 고구려인데 광개토장 능비도 굉장히 판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독하면서 새로운 글자로 몇 글자 발견하고 해가 책에도 쓰고 했는데, 광개토대왕 능비가 한 판독이 한 3급 정도 어렵다 그러면 충주 고구려비는 특급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수십 명의 학자들이 몇 번의 판독회를 거쳐가 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또 조금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광개토대왕 능비를 눈 안 빠지게 봤거든. 그래서 실제로 실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맨날 컴퓨터 그거 글자 한자가 몇 시간이 아니고 어떠다가 다음날 또 가야 돼. 그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판독될 때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지도 못해. 어떤 데는 끼니를 거르고 어떤 데는 밤잠을 줄이고 불면불유로 근데 미칠 때는 그래 미치 안 돼. 근데 그러면 이 우주의 인과는 법계는 반드시 감흥이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이치를 조금 보고 나서는 저 재미없는 저거 글자 그러니까 저거 보기 어려운 게 재미좀 뭔 재미가 있습니까 저거. 근데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럼 재미가 솔솔 있어. 그리고 재미없는 속에서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하도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수십 년간 쥐고 있잖아. 사실 수십 년 쥐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연구를 맨날 같은 연구를 한다니까 뭔 재미가 있노? 근데 재미가 있죠. 수행이라는 게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고 근원을 얻게 된다 이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다. 잃어버린 한국 문호 324년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자. 호국 불교의 전통으로 역사화로 세우기에 전념하자. 가야사로 시작하여 고려 역사 바로 세워 고조선의 제세미와 홍익인한 사상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하자.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넘었네.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 질문은 시간상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여기 회장님 연구한테 핸드폰 번호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궁금하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되고, 법무사로 찾아오셔도 되고, 또, 그래 하면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